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드는 국어 2학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풍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오늘 배울 양반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양반의 모습과 작가 박지원에 대한 영상을 같이 시청을 했었습니다. 오늘 양반전 본문을 학습하면서 조선 후기 시대 상황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풍자의 기법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30쪽을 펴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양반전 본문을 학습할 텐데 먼저 오디오 파일로 본문을 듣고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양반전, 박지원. 양반이란 선비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양반은 어질고 글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황곡을 꾸어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섬에 이르렀다. 강원도 감사가 정선고을을 돌아보다가 환곡 장부를 조사하고 크게 노하였다. 어떤 놈의 양반이 나라의 곡식을 축냈단 말이냐? 감사는 그 양반을 잡아가두라고 명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군수도 양반의 빚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당신은 평소에 글읽기만 좋아하더니 환곡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려. 양반이라니.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네, 중요한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설의 제목이 양반전입니다. 전이라는 것은 지금의 소설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 강원도 정선군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어느 양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고요. 이 작가가 설정한 이름 모를 양반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어질고 일반적인 양반답게 글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성격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바로 가난해서 관청에 황국을 구워다 먹고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 빚을 냈는데 빚내서 밥 사 먹을 때는 언제고 빚을 못 갚아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에 빚을 졌으니까 담당자가 빚진 사람을 만나봐야겠죠. 그래서 담당자인 감사가 양반을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난한 양반의 모습을 본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양반을 잡아들입니까? 아니죠. 양반을 가두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는 신문제 사회였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양반도 감사라는 이 사람도 둘 다 계층으로 봤을 때는 양반 계층, 즉 신문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입장에서는 양반을 쉽게 잡아서 가두지 못하는 거겠죠. 양반도 감사도 결국 양반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양반은 빚을 갚긴 갚아야 합니다. 근데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글만 읽을 줄 알지 몸을 써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뭐 남자가 뭐 부엌에 가서 일하고 뭐 여자가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이런 시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은 진짜 글 읽기만 했던,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양반의 무능력함을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같으면 빚을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라도 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겠죠. 근데 양반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양반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양반의 신분이 빚을 갚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남편을 비난하고 조롱하죠. 사실 양반에게는 아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설이기도 하고요. 양반의 문제점을 비판하려고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양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아내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때 양반의 아내, 이 아내의 말투는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한심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아내의 말을 통해서 작가인 박지원의 양반에 대한 비판 의식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오디오 파일 듣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그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하였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며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고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 군수는 양반이 1000섬이나 되는 환곡을 모두 갚자 몹시 놀랐다. 군수는 환곡을 갚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의 양반이 번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소인하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군수가 깜짝 놀라 양반을 붙들고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하시오? 양반은 더욱 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아뢰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저 자신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환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제는 이 마을의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다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양반이 사는 마을에 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조선 후기에 새롭게 생겨난 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를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이 양란을 거치면서 조선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라를 지키지 못한 지배층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하층민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졌습니다. 또 장사로 많은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양반은, 자, 이 가난한 양반은 부유한 부자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부자의 말, 이 관로 안에 있는 부자의 말은 이제 당시에 신분에 따른 차별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부자는요, 양반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양반 신분을 사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돈이 많아도 신분이 평민이라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자, 이는 경고했던 신분제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다시 말해서
신문 제도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이제 양반의 빚을 대신 갚아줬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약속했던 대로 양반의 신분을 부자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와 양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양반은 평민이 되고 평민이었던 부자는 양반이 되게 된 거죠. 자, 양반은 자신이 바뀐 신분에 맞게 번거지 모자를 쓰고요. 또 화면에 나오는 잠방이를 입고 또 군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평민의 모습으로 이제 빙의를 하게 됩니다. 자, 어찌 보면 글 읽기만 좋아하던 양반이었으니까 자신의 돈을 갚아주고 신분을 팔고 난 뒤에 먹튀는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같으면 대신 빚 갚아주면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이 양반은 적어도 그러지는 않았다. 다음 보겠습니다. 군수는 감탄해서 말하였다. 군자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부자이면서도 재물을 아끼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천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바라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그러나 양반을 사고 팔면서 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증인으로 세우고 증서를 만들어서 양반을 사고 판 일을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자. 나도 당연히 증서에 서명을 하겠다. 군수는 관청으로 돌아와서 고을의 양반과 농사꾼, 장인, 장사치들까지 모조리 불러 모았다. 그리고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양반을 낮은 자리에 세워두고는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군수의 신분이 뭐라고 했죠? 군수도 양반에 속합니다. 그래서 군수는 신분을 팔아버린 양반이지만 그 양반에 대해서 일단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칭찬하죠? 군자다라고,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양반과 부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증서를 이제 만들어서 양반을 사고 판 일을 모두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양반전의 하이라이트인 1, 2차에 걸친 양반 매매 증서 작성 내용입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는 군수가 부자의 편에 서가지고 부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면 군수 입장에서는 부자 같은 평민이 자신과 같은 양반 행세를 하는 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고 이 매매 증서를 작성 통해서 다른 의도를 내비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양반전의 도입부입니다. 오늘 살펴본 부분에서는 등장인물의 모습과 신분을 사고파는 조선 후기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었고 또 신분의 매매 증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만들고자 하는 군수의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차, 2차 매매 증서의 내용과 새롭게 양반 신분을 얻게 된 부자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교과서 33쪽부터 나오는 매매 증서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 오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